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한 날이죠. 머리도 무거운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짠입니다. 네, 단맛을 줬다가 짠맛으로 끝이 나는 굉장히 이상한 하루다. 네, 파웰의 배신인가? 네, 50bp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발언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시장의 부정적인 발언을 막판에 한 번 더 던지면서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하락하면 끝이 났죠. 반도체가 근데 왜 하락을 했을까? 반도체가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유탄을 맞은 그런 아침입니다. 뭐 이건 다 뒤집어 보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닐까?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파월은 굉장히 신중하게 너무 급하게 내리면 경기가 침체할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러지 않다, 우리는 금리를 천천히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내려도 충분하다, 그만큼 경제가 튼튼하다를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시장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굉장히 뭔가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머리 아픈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27, 나스닥은 마이너스 0.15, S&P 500은 마이너스 0.24. 이것들 뭐 다 토해내면서 끝이 나는 거죠.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하루였다. 뭔가를 해석하는데 고차원식이 아니라 3차, 4차, 5차, N차 방정식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표현되고 이것을 해석하고 주가로 표현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여러 뉴스 검색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FOMC B컷 금리 인하 이후 오르던 뉴욕 증시가 갑자기 하락 반전으로 돌변을 했다. FOMC B컷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 증시가 도중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충분히 비둘기파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뉴욕 증시의 돌연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충분히 비둘기파적이지 못했다는 평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대체 이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다. 연준이 B컷 결정에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나는 것이다. 연준이 B컷 결정에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50b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에 기반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시장에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왔다 갔다 단짠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스몰컷과 빅컷을 번갈아 가면서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점도표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50bp로 제한한 것도 뉴욕 증시의 불만으로 작용했다. 점도표에서는 추가 금리가 50bp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 결국 충분히 비둘기적인 판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계속 뭐 50bp나 뭐 시장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도 아니고 내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은 의외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좌우간 향후에 이 FOMC의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좌우간 이 유탄으로 반도체가 제일 먼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반도체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았을까? 뭐 결국은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게 반도체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한 반도체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두들겨 맞았던 오늘 하락의 주범으로 작동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9월 FOMC 50bp 금리 인하, 파월 내년까지 2%로 인하할 것이다. 지금 5.5에서 5%까지 왔는데 향후에 200bp를 더 인하를 한다? 네, 300bp를 더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까지 인하를 200bp는 3%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죠. 네, 200bp를 인하하겠다. 지금 5%에서 8월 주택 착공건 수도 136만 채로 예상을 대폭 상회를 했다. 경제는 또 나쁘지는 않네요. 네, 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전방 사례인데 미국 30년 주택 담보대출금리 7%대에 있다가 6.15%로 2년 내 최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7.7% 중반대에 있다가 지금 6.15까지 떨어진 거죠.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의 중하층의 소비력을 좀 늘려주는 그런 좋은 면이 있죠. 애틀란타 연은인에서 발표하는 3분기 GDP 전망치가 3%에서 2.9로 살짝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업 소식으로 들어와서 구글이 2조 원 규모 EU 반독점 가진급을 맞았는데 불복 소송을 내서 승소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US 스틸 매각 결정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네버는 연인들 삐삐와 무전기 동시 이답을 폭발이 일어났죠. 다 눈두를 낮추던데 이스라엘 정말 무서운 나라이다. 대만산인데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SEC 주가 변동 범위 책정 승인 1센트에서 0.5센트 최저 호가를 이렇게 변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면은 좀 변동성이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하고 달러 지수가 강세로 돌아선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약세로 돌아서야 하는데 막상 소문에 하락하고 다음에 뉴스에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달러 0.2% 상승 100.77이. 네, 엔화도 142.70, 엔화도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WTI는 1.42% 하락 68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625, 3.3bp 상승. 10년짜리는 3.718, 7.4bp 상승. 10년짜리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이제 금리 50bp 인하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는데 인텔은 마이너스 2.98, 거의 35달러 하는 게 20달러가 반토막이 난 모습. 인텔의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가 보인다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서밋 테라피틱스도 5.45% 하락. 엔비디아 1.92% 하락 113달러. 테슬라는 0.29% 하락 227달러. 애플은 1.81% 상승했네 220달러. 네, 애플은 저력이 있습니다. 울타비티도 1.9% 상승하면 4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404.76달러. 울타비티 이제 저희 다음 목표는 450달러이죠. 네. AMD도 마이너스 1.86, ARM은 1.81. 애플이 올라가면 ARM이 올라가는 거죠. 네, ARM은 설계대로 애플 16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캐터필라 0.54% 상승, 일라인일 0.2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7% 하락, TSMC 0.71% 상승. 단짠 뭔가 트렌드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단 50bp를 내렸는데 그 다음에 파월의 코멘트가 좋지는 않았다. 향후에 뭔가 상황을 보고 빅컷과 스몰컷을 섞어서 하겠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속살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가 유탄을 맞았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측면이 막판 조금이지만 있었다는 거죠.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지만 1.5%까지 상승했던 걸 다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한국 시장인데 우리 코리아 시장도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머리는 아픕니다. 빅컷을 그렇게까지 화장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미 예견된 모멘텀이나 사실이 먼저 작동해 보이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양새가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향후 큰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50bp 피크같이 다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도 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추가 금리 하락 수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심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다. 일단 오늘 시장이 매우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좀 시장이 열린 후에 좀 상황을 보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 글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죠. 네, 내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월요일날 알테오젠의 키트라 SC 임상 3상 종료가 되고 결과가 발표가 나오죠.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은 K 배터리 쇼가 있다. 27일까지. 네. 다음 27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상장,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다음에 9월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다. 10월 1일은 민주당 공화당 부통령 TV 토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고, 다음에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과 발표가 되고, 10월 9일은 FOMC 회사록 의사록 발표가 있고, 10월 10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네. 여기에 빠졌지만 26일 미국 시간으로 우리 엔비디아가 아니라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향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세요.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시장이 변동성도 심할 것 같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장이 부정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이게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